네. 플레이트. 예,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글쓰기 강의를 다녀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글쓰기 책 좀 추천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혀 광고 아닙니다. 예, 이 유혹하는 글쓰기인데요. 뭐 잘 아실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스티븐 킹이 쓴 작법서입니다. 저도 대통령의 글쓰기 첫 책을 쓸 때 가장 먼저 읽어본 책이거든요. 여러분 스티븐 킹은 몰라도 쇼생크 탈출, 뭐 미저리, 미스트, 그다음에 뭐 캐리 이런 영화들 그 원작자입니다. 이 소설가가 쓴 책이 3억 5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3억 5천만 부. 한 장편 한 50편, 중단편 한 10여 편 해가지고 60여 편을 썼는데 뭐 미국 작가 중에는 그 가장 인기 있는 소설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책은 언제 썼냐? 이 사람이 1999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서 몇 개월 후에 쓴 책입니다. 아마 그렇게 겪고 나니까 이제 죽기 전에 내 나의 글쓰기 방법 같은 걸 남겨두고 싶었는지 이 책을 썼고, 이 책 아마 글쓰기 책으로는 뭐 가장 많이 팔린 또 책일 거예요. 이 책은 크게 보면 이제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자기 이야기를 앞에 쭉 썼고요. 그 제목이 뭐 그 머릿말 1, 2, 3 이력서까지가 이제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뭐 창작론, 뭐 소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 이제 글쓰기 책이 자기 얘기를 별로 않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은 자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것은 스티븐 킹이 나오기까지 세 사람을 만났구나. 첫 번째가 스티븐 킹의 엄마, 두 번째가 존 굴럭이라는 고등학교 때 이 스티븐 킹이 동네 지역 신문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 편집장이었어요. 존 굴럭.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난 사람이 그 테비사라는 아내입니다. 대학 시절에 만난 사람인데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 세 사람과의 만남이 저는 스티븐 킹을 만들었다라고 보는데, 우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만화를 좋아하고 그 남이 쓴 글을 이렇게 모방해서 글쓰기를 즐겼던 이 스티븐 킹에게 자꾸 동기부여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편을 쓰면은 뭐 25센트인가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글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뭐 칭찬도 해주고요. 너 참 글 잘 쓴다. 엄마가 어렸을 때 이제 그거를 해줬고, 아까 얘기한 고등학교 때 만난 그 존 굴럭 선생이 그 스티븐 킹 말로는 자기가 평생 배운 것을 그 뭐보다 더 많이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이제 그 선생님이 주로 가르쳐 준 게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불필요한 얘기는 다 버려라 하는 거 하고, 이제 글을 쓸 때는 문을 닫고 쓰고 쓴 다음에는 문을 열어라, 이런 말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글을 쓸 때는 외부와의 소통을 하면서 쓰지 않고 어디에 침잠해서 자기 얘기를 길어 올려서 써라. 그렇지만 쓰고 나서 고칠 때는 독자의 눈으로 고쳐라. 저는 이 말로 이해를 하거든요. 쓸 때는 문을 닫고 쓰고 나서는 문을 열고 고쳐라. 그리고 또 하나 한 얘기가 남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글을 써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남은 아내 테비사와의 만남인데, 테비사의 만남에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도 작가예요. 지금도 이제 소설을 쓰고 있고, 그 스티븐 킹과 사이에서 난 아들 둘도 작가입니다. 소설가인데 워낙 아버지 그늘에 묻혀서
빛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테비사 아내가 그 1974년에 이 스티븐 킹이 쓴 첫 소설 그 캘인데요. 그거를 휴지통에 버렸는데 꾸깃꾸깃 버린 거를 이 아내가 이게 뭐지 펼쳐보니 이거는 작품이 되겠는데 해가지고 스티븐 킹에 이걸 더 계속 써보라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캐리거든요. 그 캐리가 나중에 그게 영화화되고 막 판권이 팔리고 그래서 그게 아마 뭐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데 막상 그거를 출판사에 팔 때는 몇백만 원에 판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처음 스티븐 킹이 쓴 첫 소설이죠. 그 다음 이제 크게 봐서 두 번째 파트,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얘기하는 게 연장통 얘기입니다. 연장통. 스티븐 킹의 또 외할아버지가 목수였대요. 그러니까 막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연장통을 들고 다니는 걸 봤나 봐요. 근데 글을 잘 쓰려면 연장통을 준비해야 되고 연장통을 들고 다닐 만한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 연장통의 맨 위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어휘가 들어가야 된다. 낱말. 그러니까 어휘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휘력을 그럼 어떻게 키우느냐? 스티븐 킹은 이렇게 말해요. 많이 읽으면 된다. 그리고 처음에 생각난 단어를 쓰면 되지 더 멋있는 단어, 더 좋은 단어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똥을 누웠다라고 하면 되지 생리작용을 해결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히 쓰는 단어를 쓰라는 얘기겠죠. 이제 그런 것은 그냥 읽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키워진다. 저는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 어쨌든 스티븐 킹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연장통에 넣어야 될 것으로 문법을 말합니다. 문법. 그러니까 문법 중에서도 이 문장을 어떻게 하면 문법에 맞게 써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주문해요. 하나는 피동형, 문장을 쓰지 마라. 이런 거죠. 2시간 후에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쓰지 마라. 2시간 후에 회의합니다. 이렇게 능동형으로 글을 써라. 또 하나 주문하는 게 부사를 남발하지 마라. 부사. 뭐 접속 부사, 정도 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정도 부사는 이런 거죠. 매우, 대단히, 굉장히, 진짜, 정말로, 참으로, 아주 이런 것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덮여 있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부사는 정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쓰는 거다. 문을 뭐 꽝 닫았다. 문을 굳게 닫았다. 이렇게 부사 그런 거 쓰지 마라. 그냥 문을 닫았다. 담백하게 써라. 그러니까 부사를 자꾸 쓰고 이런 것은 피동형 문장을 쓰는 것은 다 자신감이 없어서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 소심한 사람들이 뭐뭐 해야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피동형 문장을 쓰고 자꾸 부사를 남발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에서 저는 저도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플롯을 짜놓고 글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개요를 어느 정도 세우고 쓰잖아요.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플롯이라는 건데 그걸 짜놓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틀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글을 쓴다는 것은 지하에 묻혀있는 화석을 캐는 것과 같다. 그 지하의 유적을 발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있다는 거죠. 땅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건 연장통해서 이런 무슨 삽이나 이런 걸 그 소를 가지고 그거를 온전히 그대로 발굴하는 게 글쓰기지 뭐를 플롯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미 있는 것을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플롯이 필요가 없다. 근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스티븐 킹은 천재죠. 천재 안에
있는 거죠, 많이. 있는 사람은 굳이 어떤 플롯, 틀을 만들고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것도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주제를 정하고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스토리를 쓰고 나면 그 스토리가 주는 어떤 의미, 주제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지,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관해서 써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통 주제를 정해주고 그 주제에 관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킹은 스토리가 먼저라는 거죠. 그냥 이야기를 써라. 이야기를 쓰고 나면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주제가 뒤에 만들어진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플롯도 짜지 말고 주제도 정하지 말고 이제 글을 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이건 소설에 좀 국한된 얘기인데, 소설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가 서술, 두 번째가 묘사, 세 번째가 대화다. 근데 이건 소설에서만 쓰는 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쭉 뭔가를 설명하거나 그 이야기를 쭉 전개해 갈 때 서술 방식을 쓰죠. 서술, 설명이건 서사건 서술을 씁니다. 서술. 그 다음에 묘사 우리 많이 하죠.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묘사하잖아요. 그리고 대화도 일반 뭐 에세이를 쓸 때는 대화체를 쓰죠. 누가 이렇게 말하고 내용을. 근데 요 세 가지를 이제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상황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배경을 설정해주고 그 주인공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네가 생각하지 말고 그 주인공이 알아서 하게 해라. 그냥 그 주인공을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묘사는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옮겨라. 본 대로, 들은 대로. 그 스티븐 킹 표현으로는 뭐 그렇게 진실하게 써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화도 역시 이제 뭐 들은 내용을 가지고 쓰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마무리는 약간의 뭐 그 글 쓰는 삶, 그 어떤 인생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이제 감명 깊었던 게, 글을 쓰는 목적이 뭐냐, 견뎌내고 일어서고 이겨내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라. 많이 읽고 많이 써라. 많이 읽는 건요, 보통 1년에 한 70권 읽었대요. 근데 읽기를 뭘 얻으려고 읽지 않았대요. 재미로 읽었대요. 주로 소설을 읽었대요. 소설에 쭉 심취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많이 써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잠잘 때 꿈을 꾸지 않냐. 하루에 보통 한 7시간 자지 않냐. 근데 잠을 자지 않는 낮에도 꿈을 꿀 수 있다. 하루에 7시간 자듯이 7시간 깨어있을 때 꿈을 꿔라. 그 꿈이 글로 옮겨지면 그게 소설이 되고 글이 되는 거다. 그만큼 많이 쓰란 얘기죠. 너 하루에 7시간 자듯이 7시간씩 글 써봐라. 그러면 잘 쓸 거다. 네. 그러면 결국 행복해질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솔직히 좀 내가 이건 범접할 수 없는 상대구나. 그리고 오히려 이걸 읽고 나서 글쓰기 자신감은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나도 쓰고 싶다는 마음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이미 읽으셨던 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꺼내서 한번 읽어보면 많은 그 영감을 주는 그런 책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또 계속 책 소개 간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